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투자의 민낯, 나의 투자 고백담을 통해 당신의 투자 미래가 더욱 밝아지기를. 현현 지음, 굿모닝 미디어에서 펴낸 책입니다. 프롤로그, 성공한 5%가 아닌 95%의 이야기를 들을 시간. 오늘도 유튜브에서는 성공한 슈퍼개미들이 나름으로 시장을 분석하고 투자 자세와 기법을 소개한다. 자주 듣는 레파토리인데도 언제나 고개가 끄덕여진다. 그렇게만 하면, 그들이 말해주는 대로 공부하고 마음을 고쳐 먹으면 주식시장에서 나도 크게 먹을 수 있을 것만 같다. 그렇게 4년이 흘렀다. 각종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들이 이제는 이웃사촌처럼 익숙해지고 이리저리 고쳐먹던 마음도 질려갈 쯤 불현듯 슬그머니 화가 났다. 알 수 없는 분노, 왠지 모를 잔잔하고 침착한 분노였다. 산정기간과 조사기간에 따라 통계치는 다르지만 주식 투자에서 장기적으로 크게 성공하는 개인 투자자는 5%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대다수는 손실을 보거나 그리 크지 않은 수익을 내는 정도라고. 그런데도 각종 매체에서는 소수의 성공한 투자자들이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당신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라며 조언과 덕담을 아따터 내놓는다. 살아남은 자, 그러니까 성공한 자들의 성공 미담이 넘쳐난다. 그래서였을까? 나는 이들의 고무되어 투자를 지나치게 쉽게 봤다. 감히 내가 그 5%에 들려고 했다니. 나에 대한 책망 반, 애꿎은 전문가와 방송에 대한 원망 반으로 빚어진 화는 혼잣말이 되어 삐져나왔고 하얀 백지에 고여 글로 굳어졌다. 한밤중에 홀로 앉아 열과 성을 다해 토해낸 주식 투자 뒷담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배경이다. 삐뚤어진 마음은 성공 미담만이 양산되는 이 바닥에 실패 미담을 투척하고 싶게 만들었다. 그리고 정말 투척했다. 담고 있던 응어리를 잘 조각내서 하나씩 내던진다는 것은 생각 이상으로 개운한 것이었다. 속이 시원했고 시원함에 화가 잦아들었다. 여세를 몰아 나머지도 속 시원히 투척하고 도망치려 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퇴로가 막혀버렸다. 기고했던 오마이뉴스에서 연재에 관심을 보인 것, 그리고 카카오 브런치에서의 뜻하지 않은 반응도 그냥 도망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독자의 관심엔 이상한 책임감이 생겨난다. 그렇게 생각보다 긴 연재가 이어졌다. 그러다 마침내 도를 넘어선 일이 터졌다. 출판사로부터 출간 제의가 온 것이다. 오마이뉴스에서 내 글을 처음 접한 출판사 대표는 연재 중이었던 한 꼭지의 글에 꽂혀 서울에서 진주까지 한달음에 내려왔다. 그리고 이런 책 한 권쯤은 세상에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병훈 대표의 말에 감동 100그릇을 먹고 출판 계약을 맺었다. 그렇게 이 책이 잉태됐다. 주식 투자를 무탈하게 했다면 쓸 수 없었을 그때의 감정과 생각을 빈 여백에 옹기종기 줄 세웠다. 4년 묵은 응어리를 있는 대로 꺼내서였을까? 홀가분함과 함께 어떤 목가적인 편안함이 몰려왔다. 주식 투자를 해오면서 가장 크게 얻은 것이 편안함이라니. 이 어처구니 없는 발견 앞에서 나는 우라와 답답함과 아쉬움으로 점철된 지난 4년을 조금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됐다. 패자는 말이 없다는데 염치불구하고 자꾸 말을 하게 된다. 성공한 사람들만이 말하는 주식 투자의 세계. 하지만 이제는 그 5%의 이야기가 아닌 95%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되지 않았을까? 실패한 사람들을 대신해 용기 내어 말한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진짜 심리는 무엇인지, 손실이나 수익이 났을 때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 그런 사람에게 주식시장은 어떻게 보이는지, 나 부끄러울 수 있는 주식 투자의 민낯을 읊은 이야기의 담담이 담았다. 한 이코노미스트의 말에 따르면
주식 투자는 배를 타고 물 위에 떠 있는 게임이라고 한다. 물 위에 잘만 떠 있으면 언젠간 바다에 도달할 수 있다고. 그런데 대부분이 더 빨리 가려고 욕심을 내다 무리하게 중간에 빠진다고. 애써 무리하지 않는데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자기 몸무게의 수십 배를 들 수 있는 개미의 힘으로 지금 타고 있는 배를 꽉 붙들고 바다에서 만나길. 그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무용담이 아닌 별탈 없이 흘러온 심심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본다. 첫 번째 이야기. 너무 웃지 마세요.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본전만 찾으면 떠날 수 있을 것 같죠? 다시는 안 해. 주식시장에서 한번 데이고 나면 을의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다. 그리고 곧이어 뒤따라 나오는 말이 있는데 이 말 때문에 다시 안 하는 상황은 쉽게 오지 않는다. 본전만 찾으면. 주식시장의 영향권 내에 한 번이라도 발을 들인 사람은 그 강렬한 중력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 마치 행성을 떠나지 못하는 위성처럼 그 주위를 맴돌게 된다. 하락기의 쓴맛을 보고 상승기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다 절정기에 뛰어드는 이 과정은 무한 궤도와 같다. 손실이 나면 을에 드는 생각이 본전 생각이다. 오를 것 같다는 느낌을 근거로 내일 오른다는 계획을 세웠건만 손실이 나다니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계획엔 없었지만 언제나 준비된 차선책인 물타기를 시작한다. 하지만 물타기가 거듭될수록 저 높은 곳의 수익을 향한 바람은 사라지고 본전만이라도 챙기자는 간절함은 커진다. 주식시장에서 본전을 찾는 일은 쉽지 않다. 이는 객관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상당히 강한 어조로 확언할 수 있다. 우선 본전을 생각하고 있다는 건 아직도 부족하다는 반증의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많이 잃어서 본전을 생각하고 있는 판국에 앞으로는 딸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은 대부분 희망에 지나지 않는다. 도대체 그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지 내 몸 구석구석을 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가 없다. 그런데도 어디선가 자꾸 샘솟는다. 나도 희망적으로 보고 싶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수차례 겪고 보니 어느 순간 더는 부정할 수 없게 돼버렸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본전을 찾는 사람들에겐 두 가지가 없을 확률이 높다. 첫째로 원하는 수익률과 감당할 손실률이 없을 가능성이다. 수익과 손실의 구간 혹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어느 정도 산정한 상태라면 본전을 기다리지 않는다. 수익이든 손실이든 확정을 지을 뿐이다. 애초에 본전치기라는 시나리오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나 본전치기 하려고 주식 시작했어. 라는 사람을 아직까진 본 적이 없다. 둘째로 여유가 없을 가능성이다. 사실 이건 가능성이라기보다 팩트라고 보는 게 맞다. 여유롭기 힘들다. 손실에 따른 빈자리 탓에 몸과 마음이 하염없이 나부낀다. 집중하기도 힘들고 진득하기도 힘들다. 천재 이루로 어쩌다 본전이 돌아오고 있어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다. 비록 개미이지만 마음만은 배짱일 필요가 있는데 주식을 하면서 여유를 갖는다는 건 세상 어려운 5만 가지 중 단연 으뜸이다.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손실이 나면 아깝다. 개인마다 그 기준이 달라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나의 신경을 긁고 있다면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신호이다. 이럴 땐 공부를 더해서 믿음을 쌓든 비중을 줄여 부담을 덜 든 어떤 조치라도 취해야 한다. 이런 조치 없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한 방의 유혹이 슬그머니 옆자리에 앉아 넌지시 말을 거니까. 본전 심리 뒤에 자연스레 따라오는 것이 한방 심리다. 보통은 이것 때문에 상황이 더욱 나빠진다. 투자금의 크기만큼 여유는 사라지고 한 방을 향한 시도로 인해 한 방에 가버리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잊을 수 없는 2017년 4월 4일의 일이다.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로 촉발된 전장 테마. 이것으로 대선 테마주가 주었던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받고 싶었다. 그래서 무척이나 조급했으며 성급했다. 연일 상한가를 찍은 아남전자를 바닥에서부터 4배 넘게 오른 상태에서 샀다. 딱 10%, 10%가 목표였다. 그동안 수백 퍼센트가 올랐기에 소박하게 10%만 더 올라주면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마이너스 10%. 혹 때려다가 되려 혹을 붙였다. 당시 문제는 100만 원의 추가 손실이 아니었다. 정치 테마주로 인해 800만 원을 잃은 후 100만 원은 적게 느껴지는 심리와 쓰라린 속과는 다르게 뭔가 내성이 생겨버린 마음 상태가 진짜 문제였다. 걱정은 되면서도 또 다른 한 방이 있을 거라는, 이렇게 잃으면 이렇게 딸 수도 있을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자기 위로를 했다는 게 소름 끼치는 사실이다. 코로 들어가는 밥도 애써 웃으며 삼킬 수 있는 멘탈을 장착한 그날 이후 커지는 손실을 단번에 만회하려는 수많은 한방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내가 내뻗는 한방 한 방은 미약하기 그지없었고 너무 크게 휘두르는 바람에 활짝 열린 가드 사이로 수많은 주먹이 날아들었다. 그리고 잽 한 방에도 버티지 못해 걸핏하면 녹다운되고 마는 상황이 됐다. 갈수록 커지는 두려움에 스스로 흰 수건을 집어들지 않았다면 아마도 난 그 한 방의 구렁텅이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 모르겠다. 아니, 널브러져 있을 거라 확신해도 될 듯하다. 한 번의 성공으로 인생이 뒤바뀔 것 같은 상상을 하곤 한다. 이번 한 번만 제대로 하면 새로운 길이 열릴 것 같은 느낌? 주식시장에 발을 담그고 이것저것 보다 보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상상이다. 그런데 과연 한 번의 성공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한 방을 꿈꾸며 원대한 계획을 세우던 수많은 영화 주인공의 대사가 떠오른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이번 한 번만 크게 한 건 하면. 그리고 기억을 더듬어 본다. 그렇게 해서 좋게 끝나는 영화가 있었던가? 두 번째 이야기. 화장을 지운 주식 투자의 민낯. 우량 종목에 장기 투자하세요. 나만 안 되는 건가? 장기 투자에 대한 막연한 찬양에 혹했다. 그래서 해봤다. 우리은행 주식을 1년간 보유하고 마이너스 20%의 손실을 목도했다. 분명 장기간 보유한 것 같은데 뭔가 이상했다. 1년은 장기가 아닌가? 그래서 2년을 보유했다. 손실이 마이너스 50%로 늘어났다. 회사의 이익은 점점 좋아지는데 이해할 수 없었다. 이거 혹시 평생 들고 있어야 하는 건가? 우량 종목에 장기 투자하세요. 나도 그러고 싶다. 그런데 말만 쉽지 이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내게 장기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이렇다. 우선 긴 안목이 없다. 어느 기업이 먼 훗날에 우뚝 서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다 보니 확신도 빈약하다. 게다가 애초에 먼 훗날이 어느 정도를 말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약 없는 기다림에 지치기 일쑤다. 장기 투자해야 성공한다고 하는데 나 괜찮을까? 1년 정도 보유하고 50%의 수익을 냈던 풍력 관련주 CS 윈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지지부진한 흐름을 참아내고 50%의 수익에 대단히 만족해하며 팔았던 성공담. 이면 좋겠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후 몇 달 만에 5배로 치솟아 내 배를 무지하게 아프게 했다는 데서 시작한다. 주가 차트가 그렇게 아름답게 그려질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상승을 했다. 그렇게까지 오를 거라고 누가 감히 예측이나 했을까? 1년간 50% 오른 후 단 3달 만에 5배라니. 배가 안 아플 수가 없었다. 내 그릇이 이만큼인 걸 어쩌겠냐며 1년 동안의 노고의 위안을 삼으려 했지만 움켜잡은 배를 놓지는 못했다. 모르긴 몰라도 그 깎아찌를 듯한 오름세에 많이들 팔지 않았을까? 분명 그 가파른 상승을 이겨낸 것도 엄청 쉽지 않았을 거야.
이런 자기 위안도 아픈 배를 위한 약소는 되지 못한다. 못 먹어서 아픈 배엔 약도 없다. 참 잘 버티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름 긴 안목으로 장기 투자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다못해 100% 수익에 단 며칠이 부족했을 줄이야. 어떻게 해야 더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여전히 모르겠다. 장기 투자에 대한 오해는 성공한 투자자들의 조언으로 생겨났지만 정작 그들은 그것에 대한 구분이 없단다. 그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투자 판단이 대체로 명확해진다는 전제만이 있을 뿐이다.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가? 꾸준히 되뇌는 이 질문 하나가 많은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만든다. 장기 투자는 기간을 길게 보고 투자에 임하는 자세라고 말한다. 장기 예측이 단기 예측보다는 논리적이고 요동치는 단기 시세에 연연하지 않을수록 이길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수긍이 간다.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좋게 봤던 종목임에도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오르면 오르는 대로 불안했던 것은 단기간의 시세에 연연하며 길게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고백했듯이 긴 안목이 없는 내게는 요원해 보일 뿐이다. 아쉽게도 공감만으로는 없던 안목이 생겨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선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크나큰 걸림돌이다. 가능한 한 오래 보유하는 것과 동시에 믿음이 무너지진 않았는지, 알고 있던 사실이 거짓은 아닌지, 큰 그림이 잘 그려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은 지난하고 또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었다. 기다리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주식 투자에서 종목의 수익 시기는 맛집의 대기주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지 않는다. 더 늘어나기도 하고 갑자기 폐업하기도 한다. 밥 한 끼 먹자고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에선 여간 피곤하고 불안한 게 아니다. 그러니 묻지마 투자에 더해 생각지마 투자, 즉 근거 없는 존버를 병행하게 되는지도 모르겠다. 주식시장에도 있는 개취. 사람마다 돈이 필요한 시기가 다르다. 어떤 이는 오늘 위해 벌어야 하고 누군가는 이달을 위해, 다른 누군가는 퇴직 후를 위해 벌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익의 필요 시기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자신의 타임라인에 맞는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먼저인 이유이다. 장기 투자가 힘든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장기 투자를 하지 않아 투자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안타깝다. 꼭 그런 종목만을 기억하고 아쉬워한다. 분명 더 안 좋아진 기업도 있을 텐데 장기간 오른 종목을 들먹이며 정답인 양 말하는 것은 어째 좀 궁색하다. 옳은 것만 예로 드는 장기 투자 찬양의 허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오를 줄 알았다는 사람 손. 적어도 내 주위엔 한 명도 없었다. 모두가 취향이 다르다. 개취는 주식시장에도 존재한다. 이건 하나의 성향이기에 누구에게 강요할 것이 못 된다. 취향은 스스로 찾는 거다. 장기 투자를 권하는 것은 투자의 마음 자세를 권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계약 없는 수익의 시점을 어느 정도 길게 늘어뜨려도 괜찮은지에 대한 개인별 한계점, 즉 타임라인을 넓히라는 권유이다. 단기간의 주가 예측보다는 가시성 있는 먼 훗날의 예측이 더 낫기에 근거 있는 기다림을 하라는 의미이다. 그 마음 편함을 위해 어느 정도의 노력도 좀 하라는 부추김이기도 하고. 적당히 여유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야 편하다. 맛집이라고 해서 왔는데 번호표도 나눠주지 않는 기다림에 지치지 않도록, 마냥 기다려도 그리 불안하지 않도록,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다림 후엔 아쉽지만 억울함 없이 자리를 털고 일어설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거다. 나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1시간뿐인 점심시간에 2시간은 좋게 걸릴 대기줄에 서서 초조해 한다. 자신은 먹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에 기대고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는 줄을 보면서 기다린 시간을 아까워하며 마냥 기다리다가
결국엔 줄임배를 움켜쥐고 다급히 돌아가기도 한다. 자신이 열심히 하지 않아 줄이 줄어들지 않았고 배가 고픈 것은 자신이 오래 기다리지 못해 받은 대가처럼 여긴다. 애초에 약속된 적도 없는 수익의 시점을 막연하게 잡아버린 데서 첫 단추가 잘못 채워졌음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한다. 어떻게 그리 잘 아느냐고 묻는다면 답은 간단하다. 참 많이 해봤기 때문이다. 기대에 기댄 막연한 기다림은 허기지고 후들거리는 일이었다. 요즘 나는 희미한 가이드라인만을 따라다닌다. 종목별로 일정한 타임라인이 보이면 투자를 시작한다. 그 타임라인은 예정된 이벤트일 수도 있고 언젠가 다가올 큰 물결일 수도 있다. 뭐든지 가까워지면 더 잘 보이기에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조금씩 내게 다가오는 무언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그리고 귀찮아하면서도 정해둔 시나리오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때 결정을 내린다. 물론 결정이 칼 같진 않다. 여기저기서 주워듣고 어설프게 세운 기준이라 그런지 지키는 것이 만만치 않다. 그런데 다행히 여기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빛을 발한다. 확신이 적으면 더 분할하고 확신이 강하면 덜 분할한다. 이 기준도 어설프긴 하지만 마음의 안정감을 제공하는 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방법이다. 장기자랑 무대를 보면 유행 중인 유사한 레파토리가 많이 등장한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자신만의 강점으로 자신이 그나마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승부를 본다. 주식시장에서도 누군가가 추천하는 레파토리보단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승부를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세 번째 이야기. 아직도 헤매고 있는 중입니다만. 여긴 어디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더 나은 방법을 찾는 데 몰두하곤 한다. 이 방법보단 저 방법이 나은 것 같아. 그래, 저 사람은 저 방법을 썼구나. 따라해보자. 그렇게 기간만 길게 느린 장기 투자를 시작하거나 차트 투자자가 되기 위한 공부를 준비한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부산에서 서울로 어떻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면 대부분이 여러 방법에 대해 알고 있다. 비행기, 기차, 고속버스, 자가용, 어쩌면 도보까지.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어보면 단순한 질문은 선택의 문제로 넘어가고 삶의 문제가 선택의 문제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고민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 그리고 선택을 위한 지금의 상황, 그러니까 처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 언뜻 생각에 비행기가 가장 나은 선택 같지만 비행기의 운항 지소 가능성은 여느 대중교통보다 훨씬 높고 비용도 가장 높다. 또 경험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부산공항은 실제로 김해에 위치하고 도착지는 서울 김포이다. 사는 곳이 김해이면서 가고자 하는 곳이 김포가 아닌 이상 비행기 탑승 이외의 이동 시간과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면 기차가 대안이 될 듯하다. 하지만 이 역시 고속버스에 비하면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고 좌석은 불편하다. 고속버스는 저렴하고 좌석은 편하지만 출발지와 종착지가 각 도시의 변두리에 위치하고 많은 사람에게 화장실의 부재는 생각보다 큰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한다.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물 한 모금 맘 놓고 마실 수 없는 어머니와 아내 같은 이들에게는 제법 큰 결단을 요구하는 교통수단이다. 그럼 자가용은 어떨까? 교통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으며 차량 정체와 피로감도 무시할 수 없다. 일행의 수에 따라 비용은 획기적으로 낮아지지만 한솥밥 먹는 6식구를 무료로 태워가는 것은 비용 절감 차원에서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이 중 한 명은 꼭 멀미가 나고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쉬쉬하고 외치는 각종 변수는 이동 시간을 1.5배는 가볍게 넘기게 만든다. 뜻하지 않은 휴게소 탐방이 서울 가는 길에 꼭 끼는 옵션 상품이기에 그렇다.
부산에서 서울 가는 방법을 단점 위주로 열거했지만 장점으로 비교해도 개인마다 상대적인 비교 우위가 생긴다. 그리고 지금 수중에 돈이 얼마나 있고 또 얼마를 쓸 수 있는지, 시간적 여유는 얼마나 되는지, 자신이 정확히 어디에 있으며 서울 어디쯤을 가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이 별 무리 없이 이어진다. 다시 말해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발생하는 리스크와 기회 비용이 자연스레 고민을 줄여주고 선택의 폭을 좁혀준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현재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된다. 합리적인 인간에게 생기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런데 주식에서 투자 방법을 고민하는 데에는 이상할이 많지 합리적인 인간의 자연스러움이 따라오지 않는다. 자신의 상황을 고려한 선택이 쉽사리 이뤄지지 않는다. 직장인 처지라 분명 단기 시세를 살피기 힘든데도 급등주를 추종하고 노후 준비를 위해 투자한다며 적립식 투자가 아닌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해 목돈을 운용한다. 눈치챘겠지만 역시나 내 얘기다. 어떻게든 돈을 불려야겠다는 생각에 내게 잘 맞지 않는 선택을 무수히도 했다. 서울로 가는 최적의 방안을 그리 어렵지 않게 선택하는 사람이 투자에서만큼은 그리 계산적이지 못했다. 서울에 언저리면 다 서울로 퉁치는 바람에 애초에 서울이 목적지가 맞는지부터 애매해진다. 게다가 강북의 신촌과 강남의 신천을 구분하지 못하는 무지함으로 선택은 더욱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 내 처지를 모르니 뭘 타야 할지, 이 선택이 맞는지도 모를 수밖에.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노후 준비를 위해 시작한 주식 투자의 목표가 매 10%의 수익은 아닌지, 다음 달에 써야 할 결혼 자금으로 아파트 매입 자금을 만들겠다고 의지를 불태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다. 지피지기 백전불패라는 말은 식상하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모호하고 먼 이야기다. 나를 아는 게 그렇게 어렵다. 이럴 땐 괜찮은 방법이 하나 있다. 가족 중 누군가가 나와 같은 모습으로 투자하고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그것이다. 아끼는 이가 그래도 안심할 수 있다면 그 투자 방법은 최선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투자에 임하는 내 모습이 부끄럽지만 않아도 적어도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은 아닐 거라 믿는다. 비록 헤맬지라도 언젠가 무사히 원하는 곳에 도착할 테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